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트윗부터 한번 보시죠. 아니, 대통령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건지 예?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고 신난다고 트윗 날렸습니다. 하여튼 아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예. 뭐 미국 경제 이렇게 펄펄 날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잠시 숨 고르기 하던 그 미국 시장,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크게 올라서 S&P 지수,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다우 190포인트 0.68% 올랐고 S&P 500 0.73% 올랐고 나스닥 1.32% 올랐고요. 그 반도체 지수 2.43%,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66% 급등세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1년물 이하는 오르고 장기물 위주로 소폭 내려서 10년물은 1.764%이고요. 12월 12일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들어 다우지수 20% 올랐고요. S&P 25%, 나스닥 30% 상승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는 이 와중의 성과입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오른 거 아니겠죠? 네? 무역 전쟁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98.2로 올랐고요. 원 달러 1173으로 하락했고요. 원엔 10.77로 하락했고요. 위안 달러도 7.03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라서 WTI 58불선, 브렌트 62불선입니다. 뭐 이 근방에서 거의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데이터 정리합니다. 싱가포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4% 올랐고요. 스페인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2.8% 감소했습니다. 독일 11월 기업 체감지수 95로 예상과 부합이고요. 브라질 10월 외국인 직접 투자 68억 불입니다. 경상수지 적자 79억 불인데 그래프 보시면 브라질 경상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 상태입니다. 미국 1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지수 마이너스 1.3인데 예상치 마이너스 11.3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홍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선거 결과를 환호하는 이 젊은이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기 참 힘들잖아요. 그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매우 인상적이고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친중 세력들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요. 중공체제, 공산당 체제 거부를 하고 자유 홍콩을 선택한 그 홍콩 시민들의 자유의사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 홍콩이 중공체제 몰락시키는 그런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공산 독재 중공을 자유중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도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공산당, 정의 파괴당 등등 새빨간 기생충들, 북한 공산당 쫄따구 같은 새끼들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소각시켜버리고 자유 대한민국 위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빨갱이 새끼들 저 거짓말, 사기질, 도적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능하고 부패한 것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 사기, 선동질, 세금 빨대질로 세금 공짜로 빼먹는 거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예. 역풍 맞고 모조리 몰살들이라고 봅니다. 이 홍콩의 선거 결과를 두고 이 왕이라는 빨갱이 새끼가 이 애송이가 중공 외교부 부장, 우리말로는 장관이잖아요. 그 간판 달고 모가지 기부스 한 듯이 폼 잡고 다니는데 이 빨갱이 새끼가 한 말이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홍콩은 중공의 일부라고 아가리를 벌렁거렸는데 글쎄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중공이 홍콩의 자유를 삼킬지 홍콩이 중공의 공산 독재를 삼키고 자유중국을 해방시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홍콩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중공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가장 높은 곳이죠. 국무원은 그 핫발이고요. 그래서 국무원 등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IP 보호 강화하고 형사처벌 배상제도 이런 거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이거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강제 이전 금지 이거는 핵심적인 무역협상 의제입니다. 중공 스스로도 지적권 보호 강화 이거 국익에 필수라는 점 인식을 했을 것이고요. and 무역협상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스스로 미국의 시비거리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아마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같은 고리를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달리 해버려서 준공이 가해자인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에 달라지는 그 법과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국제기준 부합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의 공산당 주도 경제체제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준공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지재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게 그게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저 공산당 주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앞장서서 기술 해킹하고 훔치고 강탈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다루어질 미국의 주장이 과연 크게 달라질까 의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공의 글로벌 타임스라는 거 이거 공산당 선전신문인 인민일보의 영문 외곽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미중 간의 페이스 원딜 합의 가능성 매우 높다. Very close to trade dea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철회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중공 당국과 가까운 전문가를 인용해서 글로벌 타임스에 보도를 했고요. 이것을 로이터가 전제를 했습니다. 옮겨 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로이터가 이 보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로이터에는 워싱턴과 베이징 관료들 또 전문가들 여러 명을 인용을 해서 페이스 원딜도 금년이 힘들 것 같고 문제는 2020년 대선 이전에 페이스 2딜이 합의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는 취지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원래 그 10월 11일 날 트럼프가 아주 신이 나서 발표할 때는 대략 5주 내에 즉 11월 중순까지 페이스 원딜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즉시 바로 페이스 2딜 협상 들어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발표했죠. 트럼프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다 지나고 하순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 그 중공의 협상 대표인 류허가 미국 대표단 라이트하이저하고 모니슨하고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 있는데 그때 류허가 베이징으로 초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보도된 지는 오래됐는데 바로 나왔는데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대면 협상도 하자는 취지였죠. 그때 라이트하이저하고 모니슨이 그거를 억셉트하지 않았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류허 말로는 가급적 28일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일 이전에 베이징 오라 이런 취지였고요. 근데 이거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미국이 억셉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공은 관세 철회를 더 협의하자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농산물 구매권, 지재권 이슈 등에 대해서 중공 측에 결심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객관적 요구 조건이 지금 다 결정되어 있고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을 할지 말지, 예? 준공의 결심이 관건이죠. 결심이 없으면 얼굴 본들 해결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그 미국 측에서는 간다고 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 변화를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우유 강제급식을 없애달라는 이 뉴스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2015년 5월 15일부터 비건식 매우 철저하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즉 고생우개 안 먹습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간 빵이나 아이스크림도 일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는 잡식성이어서 다 잘 먹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음식 골고루 잘 먹는 거, 편식하지 않는 게 건강에 최고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고요. 저는 아주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은 다 잘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죠. 한 40여 년을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새롭게 터득한 지식 총동원해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묵상을 해봤더니 결론이 우유가 가장 더럽고 해로운 음식이라 이런 확고한 결론을 저는 그때 내렸습니다. 네, 2015년 5월 15일 우유는 더럽고 해롭습니다.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란 이 호르몬으로 분복이 된 소기름 성분이 많은 액체 상태의 아주 나쁜 소고기입니다. 이것이 우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신다는 것은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분복이 된 소기름을 마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나 군대나 이런 단체 급식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유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그 더럽고 해로운 거 팔아치우려고 건강에 좋은 완전 식품이라고 광고질 해대고 마치 우유를 안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키가 안 크는 것처럼 광고질 해대고 급식 제도에 파고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먹고 싶은 사람만 먹고요. 안 먹으려는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동물 학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동물 학대하는 것은 처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육식은 해롭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고요. 예. 동물을 생각해서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고생우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전혀 안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건강검진 결과 매우 만족스럽다는 점을 증언을 합니다. 예, 제가 산 증인이라고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고지혈질은 운동으로는 절대로 개선이 안 되더라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예? 제가 2015년 5월 15일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검진하면 항상 고지혈증 위험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산행 기록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때 이미 백두대간 다 그 완주했을 거예요. 예. 그때 엄청났습니다. 거의 산행을 무박으로 100km 산행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주 빡센 산행입니다. 100km 산행. 네. 그래도 고지혈증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직 육식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식습관 개선으로만 고지혈질이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비건식 경험 영상 4개 정도 올려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한 이 수소발전소가 친환경 클린 에너지라는 주장은 거의 이거 사기에 가까운 것 같다는 점, 이거 다시 한 번 더 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얻는 연료전지 그 자체는 친환경 클린 에너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태워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실험실 정도, 소규모 정도이지 대량으로, 그러니까 수소 발전소를 가동할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량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태워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를 태운다는 것은 가스나 기름이나 석탄 등등 탄소 화합물을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화력 발전과 유사한 각종의 오염물질 배출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 시스템 전체를 보면은 절대로 친환경 클린 에너지 아니고 연력학 법칙상 화력 발전보다 더 비싼 전기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변종된 더 나쁜 화력 발전일 뿐입니다. 탄소 태워서 만든 열로 바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열을 얻었으면 우리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아주 효율적인 최고의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 있으면 바로 전기 만들면 되는데 왜 그 열로 수소를 만드느라고 에너지 변환 효율 얻고 그 수소를 또 전기를 만든다고 지랄을 하느냐는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소 발전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탄소 태워서 만든 열로 그걸로 다시 열을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어 탄소 태워서 다시 정리합니다. 탄소 태워서 만든 열로 수소를 만들고요.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미친 짓이죠. 탄소 태워서 만든 열로 바로 전기 만드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게 화력 발전이잖아요. 예. 열을 수소를 다시 전기로 에너지 변환 과정, 이게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변환은 할 때마다 변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도대체 어느 세력이 추진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료전지 팔아먹으려는 업자들은 신나겠죠. 또 혁신산업이라고 포장을 해서 세금 뽑아먹으려는 도적 세력들, 이것들 합작품 아닌지 지금 매우 의심이 듭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단식투쟁 100% 공감하고요. 지지하고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패스트트랙법은 사악한 마귀 같은 짓거리라고 봅니다. 이런 짓을 주도하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 늘려서 세금 빼먹는 밥그릇 늘리자는 세력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겁니다. 이미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께서 퇴임을 하시면서 패스트트랙 이 짓거리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신 사실을 상기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고통을 느낀다는 황교안 대표님 그 말씀도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번 주말 30날 토요일에 황교안의 단식을 씨앗으로 1000만 자유의 함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